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에어플로우 네 번째 미더베스 발표를 맡은 김영진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에어플로우 미더베에서는 에어플로우 내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배그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9월 25일날 3.1이 릴리즈됐는데 그 안에서도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는 저는 파이썬 백엔드 기반으로 우선 ICOP 개발했고요. 그동안 현대 교육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하면서 데이터브릭 테스트 집계에 관련 업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파이콘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 발표 주제를 제가 내년에 생각했던 주제였어가지고 이거 모아가지고 내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발표 앞서가지고 최근 배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에서 배그의 용어와 관련돼서 막 컴퓨터나 게임스 멤버들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발표 장소에서는 제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어가지고 문서에서는 배그를 선호하고 클래스 임포트에서는 대문자 배그를 사용한다는 게 지금 많이 투표가 돼서 아마 이 방향으로 이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는 에어플로우 내 시리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과 최근 출시된 3.1 릴리즈와의 연관성, 그리고 최근 3.1 릴리즈 이후의 에어플로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배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에어플로우 2와 3의 이제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있는데 2에서는 배그 파일 프로세서, 스케줄러, 웹서버, 워커가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3점대 버전에서는 무조건 AP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커플링된 형태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점대 버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배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그에 만약에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되면 배그 파일 파서가 배그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배그가 발견되면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스케줄러가 메타 데이터베이스에서 배그를 조회해서 스케줄러가 실행할 태스크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스케줄링을 그리고 엑스큐터가 태스크 큐에 등록하고 워커가 큐에 태스크를 가져와 실행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API 서버를 통해서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API 서버가 메타데이터 DB에 섹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가 우선 저는 백엔드여가지고 API를 만들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카프카를 쓸 때에도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 관련해서 제이슨도 있고 에이브로도 있고 프로토콜 버퍼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살펴보다가 에어플로우에서도 배그를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냐면 에어플로우는 이제 코드를 워크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스케줄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초창기 버전에서는 1.07 버전에서는 파이썬 모듈을 직접적으로 읽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능 저하나 보안 문제, 코드 브리치 부분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대별로 우선 알아보면 좋은데 우선 1선 때는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파이썬 파일을 직접적으로 읽었고 스테이트리스 형태로 웹서버를 구동하는 게 핵심이었고 2에서의 핵심은 2부터 배그를 스케줄러가 시리얼라이즈된 배그를 읽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3에서는 아까 2에서 3에서의 아키텍처의 변화에서 살펴봤듯이 API를 서버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디커플링, 에어플로우 컴포넌트 간의 디커플링이 핵심이 되었고
최근에 출시된 3.1에서 이제 대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서 저기는 3.0은 그냥 아키텍처적인 변화일 뿐이고 직접적인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3.1이어가지고 3.1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은 결국은 이제 대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버전드 컨트랙트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은 간단하게 넘기면 아까 같은 말이고요. 파이썬 파일 직접 파이싱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1에서는 이건 예전에 제가 문서까지 찾아서 확인했었는데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대그 파일을 저기서 읽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었고요. 1.10.7부터 이게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2부터는 이제 아까 2에서 기본 디폴트 값이 시리얼라이즈된 대그가 시리얼라이즈된 대그를 스케줄러가 읽는 게 이제 2에서 이제 디폴트 값이고 시리얼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또 원래는 스케줄러 안에 대그 프로세서라는 게 따로 존재했었는데 EIP 4.3을 통해서 저번에 이제 에어플로우 임프루먼트 프로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에어플로우를 개선하자는 이제 제안된 문서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스케줄러 내부에서 이제 독립된 프로세스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위키에서는 2.4.0에 릴리즈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 테스트 코드는 2.3.0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계속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API 서버로 3.0때부터는 API 서버로 통신한다. 그래서 근데 좀 3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뭐 저는 이제 발표 들으면 분명히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이건 면접 질문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API랑 SDK가 뭔 차이인지 우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플로우에서 쓰이고 있는 태스크 SDK는 개발자가 대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API랑 SDK 차이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기본 개념으로 알려드리면 하위 호환성과 상위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플로우 3.1에서 적용된 거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에 이제 맞춰진 하위 호환성에 맞춰진 버전.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새 버전이 이제 과거 버전에서 만들어진 대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할 거고 에어플로우 코어가 이제 서버 쪽인데 이 에어플로우 코어가 이전 SDK 버전의 빈혈화 포맷을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상위 호환성이 이제 지금 작성한 대그가 미래 버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3.1에서 하위 호환성만 반영되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배경사항인데 그 에어플로우 2와 3에서 이제 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AIP 문서를 뽑으라면 AIP 7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인데 에어플로우 2까지는 익스큐터 워커랑 DB가 직접적인 통신이라서 문제가 있었고 모든 테스트가 에어플로우 코어랑 같은 환경에서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대그 코드가 에어플로우 메타의 DB에 직접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에 제한이 있었고 운영에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제 에어플로우가 3.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 플랫폼 팀 이제 비유를 하면 이제 공식 문서에도 저 용어가 있었거든요. 플랫폼 팀 그리고 데이터 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디커플링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되면 그 태스크 SDK는 파이썬이라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한 결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노란색 해놓은 거는 그 보통 2에서 3으로 넘어가실 때 많이들 그 저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슬랙에서도 그 에어플로우 2에서는 워커가 이제 직접적으로 메타DB에 접속이 됐었는데 에어플로우 3에서는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API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2에서 만약에 3에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부터 우선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나머지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포럼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영웅님이 이제 포럼에다가 태스크 SDK에 대해서 잘 들어와 있으니까 디스코스 포럼도 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 이제 3점 때부터 이제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기반이 되는 AI7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기반으로 3.1에서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공식 문서에서 쓰인 용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버전드 컨트랙트라는 말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익스큐션 플레인이고 배그 특성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코어의 동작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코드 레벨에서 태스크를 정의하고 실행 로직을 구성할 수 있는 유도고요. 서버 컴포넌트는 이건 플랫폼 팀의 비유가 되는데 코어 에어플로우 시스템은 이제 API 서빙을 담당하고 스케줄러,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쪽 영역이라고.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공식 문서에 대그 시리얼라이즈 위드 버전 컨트랙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완벽한 코드 세퍼레이션이 이제 3.2.0에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쪽 컴포넌트는 정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저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키지는 않고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태스크 SDK 아까 AI70 다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얘는 유저 코드를 아이솔레이트 환경에서 실행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강화가 되고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디커플링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 계약이고요. 공식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던 거 보여드린 거고. 근데 이제 3.1에서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 그러면 그 버전드 컨트랙트가 어떤 부분의 코드를 수정했길래 가능했느냐를 좀 정확하게 살펴봤었는데 우선은 저 디커플링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코드 태스크 저 54,569번의 이제 PR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PR을 통해서 직접적인 에어플로우 닥스에도 반영이 되었고 뭐 그냥 스케줄러 내부를 막 그 코어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그 통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본값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스키마를 기반으로 기존에 시리얼라이즈 된 부분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3.1.0이 25년 9월 25일 날 배포가 되었었고요. 릴리즈가 되었었고 저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Execution API를 통해서 저기 버전 2025년 10월 11일 버전으로 이게 하위 호환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패드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버전 하위 호환성을 고려해주고 있고요. 그 패드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버전 호환을 위해서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개념으로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흐름을 보면 정의 계약이 있고 실행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저 용어는 확실한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름 지은 용어라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흐름을 보면 태스크 SDK는 태그를 중심으로 제이슨으로 직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코어에서는 태그 제이슨을 검증하고 역직렬화를 관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PR에서도 역직렬화 부분에 대한 코드 수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리고 익스큐터 API 클라이언트는 익스큐션 API로 실행을 합니다. 에어플로우 내부에서도 각종 그 익스큐션 API를 기반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 컴포넌트 간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윈을 통해서 버전 차이를 자동으로 변환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추가가 될 때 기존의 응답에서 뭔가가 어떤 필드가 추가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컨트리뷰팅 가이드 19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기존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에어플로우가 내부에서 통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되면 3.2부터 적용이 될 거긴 하지만 완전한 SDK 서버 디커플링이 되고 하이 호환이 자동화되고 계약 중심 구조로 CI/CD, API 검증, 독립 배포에 모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예제를 기반으로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레포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기본값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코어 쪽이랑 태스크 SDK 간의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보내주는 뭐
항목이 차이가 발생되거나 그럴 때 그거를 어떤 기본값을 우선순위로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그 공식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반으로 제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스트 1.0이랑 1.1에 대해서 1.0에서는 지금 트랜스폼 유저가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배그 버전 아이디를 내가 1.1에서는 배그 버전 아이디가 보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한번 컨셉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 캐드윈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의도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 남은 과제는 이제 배그 프로세스의 완전 외부화랑 웹서버, 스케줄러, API 서버 모듈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가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에어플로우도 그 깃허브에 이 프로젝트 kanban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퍼플링 테스트 SDK 저 부분 한번 눌러보시면 향후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고 저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이슨이 좀 느리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뭐, gRPC 기반의 프로토콜 버퍼 써가지고, 제이슨은 무거우니까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뭐, GraphQL 해가지고, 언더 패칭, 뭐, 패칭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또 제이슨에서도 뭐, 러스트 기반이나 뭐, 그 다양한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PMC 멤버인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저거 지웠으면 좋다고 하긴 했었는데 저게 아직 그 의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활용하시면 SQL 알케미 쪽에서 저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4가지 정도의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성능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하게 자유롭게 이슈 올리면,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걸 지워야겠다고 물어보면서 이슈를 올리니까 이분이 이제 쿠션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니까 좀 편하게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